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마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험을 알아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험을 쉽게 알아보시려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시면 다른 부분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보면 또 이런 거 같고 저 보험 보면 저런 거 같고 보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만 아시면 웬만한 것들 다 보시면 기본 구조가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어떤 이런 살들이 붙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파생이 됐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정말 그 보험이죠. 보장을 받는 보험. 내가 아프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보면 질병과 상해 부분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사망까지 이런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저축성 보험은 흔히 내가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살게 된다. 적정 수명에서 사망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살게 된다.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저축성 보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 즉 말 그대로 저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연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나 저축보험 같은 것들, 말 그대로 저축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은 두 가지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현재에 와서는 두 가지가 많이 섞이고 거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조를 들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생명보험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뭐죠? 생명보험 하면 생각나시는 종신보험이 있겠죠? 종신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크게 형태로 보면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계약이라면 이 보험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특약들은 그에 따른 다른 어떤 격가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계약 외에 내가 추가로 더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약을 보게 되면 주계약을 받쳐주는 형태냐 이런 것은 아니고 특약도 다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아니면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약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개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주계약이 일반 사망이란 거죠. 일반 사망금입니다. 주계약의 경우 일반 사망금이고 뭐죠? 이유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나오는 것, 내가 상해건 질병이건 또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자연사를 하건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일반 사망입니다. 생명보험에만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일반 사망입니다. 그리고 특약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암이죠. 가장 크고 뭐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장 중대한 질병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이하게는 암 부분 그리고 성인병 부분. 성인병은 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어떤 뇌출혈, 뭐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과 뭐 요새는 뭐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까지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거의 뭐 암에 준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큰 병들, 이것들을 성인병으로 따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일반적인 수술.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뭐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있겠죠. 큰 병일수록. 그리고 그에 따른 입원을 하게 됩니다. 뭐 입원 1당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암, 성인병, 수술, 입원 1당. 네. 그리고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금. 자, 암의 경우는 큰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내가 수술을 하건 또는 입원을 하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암으로 진단이 됐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즉 치료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이것이 진단금입니다. 암은 큰 병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따로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겠죠? 네, 암 수술비가 있겠고, 네,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시니까 암 입원 1당이 있습니다. 진단금, 수술비, 입원 1당. 암과 마찬가지로 성인병도 마찬가지겠죠. 큰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뇌졸중 진단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이런 것들이 성인병 진단금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 그리고 입원 1당. 좀 더 중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포함되는 거겠죠. 포함되지만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수술을 받을 때 나오는 금액, 병명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 모든 부분에서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이라는 자를 붙여볼게요. 일반 수술입니다. 수술비.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원도 암이나 성인병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나오는 일반 입원 1당. 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부분이죠. 자, 특약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 자, 여기서 보장도 받으시지만 여기는 당연히 포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약은 다 개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진단금도 개개의 보험이고 일반 수술도 개개의 보험입니다. 즉, 자, 내가 가입을 안 하면 없는 부분이죠. 개개의 보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암 부분 플러스 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일반 수술, 일반 입원까지 함께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성인병도 마찬가지로 네, 진단금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1당 받으시면서 일반 수술과 일반 입원 부분에서도 같이 보장이 됩니다.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할 거예요. 네, 큰 거기 때문에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진단금이 있다. 성인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입원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일반 사망금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 만약에 암보험일 경우는 이 암 진단금이 주계약으로 올라가겠죠. 맞죠? 그게 암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인병 진단금이 건강보험의 주계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범위가 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종신보험, 암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장 안에 암보험과 건강보험 형태가 모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심플합니다. 심플한 구조입니다. 생명보험은. 자, 손해보험은 어떤 부분이냐? 여기는 정해져 있죠. 내가 이것으로 발병을 하면 치료비를 줄게, 진단금을 줄게, 이런 형태라고 보신다면 손해보험은 뭐 요새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네,
실손보험입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이거 제외하고 내가 약관에 명시하는 이거 제외하고는 다 해줄게. 이게 실손보험의 형태입니다. 여기선 정해진 것만 주죠. 실손보험은 이것 빼고는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예외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과거의 보험 형태가 이랬습니다. 자, 제가 왜 과거의 보험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으로 일단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실제 생명보험에서도 실손보장 부분 가입이 가능하고요. 손해보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진단금이라든가 성인병, 수술 입원 일당 이 부분이 넘어와서 손해보험에서도 모두 보장이 가능하시죠.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금 이 부분은 손해보험에는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주계약 부분은 생명보험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보험에도 물론 사망금은 있죠. 사망담보는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질병사망금 그리고 상해사망금입니다. 자, 보통 고객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죠. 질병 상해 사망되면 사망금 다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연사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질병이나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사겠죠. 수명이 다 돼서. 그래서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금과는 조금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 일반 사망금이라는 부분은 생명보험의 종신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보험의 경우는 사망금을 가입하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 질병과 상해 사망 형태밖에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뭐 심플하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요 일반 사망금을 제외하고는 지금 생명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손해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의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서든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을 가입하실 수가 있죠. 자, 건강보험 하시는 보통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들 좀 뭐 세팅을 하시고 가입 제한을 많이 받아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명보험보다 건강보험의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적으로 손해보험 쪽에 같은 담보일 때 예를 들어 뭐 암 진단금이라든가 뭐 암 수술비 또는 뭐 성인병 진단금 이런 부분들이 손해보험 쪽이 대체적으로 대략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형태의 경우는 보통 요새 손해보험 쪽에서 많은 비교들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는 추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이란 부분은 손해보험 쪽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명보험에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보통 하시는 부분은 가장들께서 조기 사망을 했을 시에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켜나가시면 무조건 나오시는 부분이죠. 때문에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재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취지는 가장의 부고 시 내가 다 살지 못하고 가장이 부고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비 부분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생명보험에만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부분은 담보들이 같은 담보일 시 대략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에서 많은 세팅을 하는 현재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실손보험이란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할 텐데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뭐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인병 부분에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똑같지만 뇌출혈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손해보험 쪽은 뇌졸중을 보장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 뇌졸중입니다. 즉 같은 진단금을 가입을 했을 때도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죠. 손해보험 쪽이. 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생명보험 담보 대비 건강보험의 경우에 봤을 때 손해보험 쪽에서 담보에 대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같은 담보일 경우에도 손해보험 쪽에서 담보들이 대략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보장 범위조차도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쪽이 더 많은 부분을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쪽에서는 손해보험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를 설명하다가 더 많은 부분까지 왔네요. 네. 어떻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심플하시죠?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가입을 해서 보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것들 되게 많던데요. 담보들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사회가 시기가 지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질병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는데 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가 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뭐 행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들어서 종종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들이 뭐 새롭게 추가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 보험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확률이 이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겠죠.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박한 확률로 하지만 과거보다는 현재에 종종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낮지만 어떻든 현대병이다. 현대에 대한 병인데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보장을 받으실 때는 뭐 불과 몇십 원, 몇백 원 정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기본적인 것과 함께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좀 더 유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부분만 아시고 가시면 어떤 보험을 봤을 때도 이 기본 줄기를 가지고 뭔가 조금 더 파생됐구나, 조금 더 파생이 됐구나, 조금 더 새로운 질병들이 나왔구나.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부분 외에 현대에 새로 나온 어떤 질병에 대한 담보들이나 상해에 대한 담보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줄기, 기본 구조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뭐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 새로운 담보들은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제가 한번 구조를, 보장성 보험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의 여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